한동훈 전 대표 지난번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제 계속 선대위에 좀 참여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조건을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죠. 탄핵에 대한 사과,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그 단일화 계속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 등등 이렇게 한 요구를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과 직접 만나겠다라고 해서 내일 부산 수영 그 광안리에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21일 날은 대구 서문시장, 22일 날은 충북 청주 그리고 강원 원주에서 유세를 벌이는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한동훈 전 대표 이게 뭐 어쨌든 그동안 이런저런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았는데 이제 어쨌든 직접 유세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유세를 하긴 하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가서 하는 유세 현장은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같이는 하는 있지 않을 거에는 거다. 일단 예, 근데 우리가 하는 유세라는 거는 거기서 같이 이제 띠도 같이 메고 네, 띠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손도 흔들고 이런 게 유세 같이 다니는 네, 건데 네, 물론 따로 다닐 수 있긴 있는데 음. 한동훈 후보는 전 후보는 분명히 선은 그었어요. 네, 같이 있지는 않겠다.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아, 이건 다시 말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했던 사항 음, 지금 하나 정도만 뭐 소극적으로 이행이 된 거죠. 음. 윤석열 탈당, 후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을 네, 얘기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일부만 된 거예요, 네, 탈당. 네, 근데 네, 탈당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김문수 후보 지나갔습니다만 네, 참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답답한 게 네, 그분의 소신이니까 뭐 할 말 없어요. 네, 네, 존중하는데 그걸 왜 출당을 못 시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이야 다 소중해요. 그리고 음, 따로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음, 자신은 또 장관도 시켜줬고 인간이 밉지만 뭐 그거 다 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공인으로서 지금 대선 후보잖아요. 네, 그럼 왜 이거 출당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명을 못 음, 시키. 그거가 어쨌든 간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제 네. 탈당을 했으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명분이 없어요. 계속 저렇게 있을 명분. 본인이 탈당한 것과 당에서 출당 조치를 다르죠. 취한 것의 정치적인 의미는 많이 다른 거죠. 많이 다르다고 하죠. 네, 그리고 탈당을 하면서도 또 김문수에게라고 그랬죠.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문수가 한 패키지처럼 돼버렸어요. 이것도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용히 탈당했으면 좋았을 걸. 거기다 음, 그런 걸 쓰고 또 거기다 뭐 전체주의가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뭔가 득점 포인트를 자꾸 또 까먹은 거예요. 음, 이왕 탈당하면 좀 화끈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근데 네. 뭐 윤석열 윤 전 대통령으로서도 김문수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본인 않게 생각에는 그랬겠죠. 생각이니까 네,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얘기 다시 돌아와서 네, 네, 뭐 계엄 반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계엄 사과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엄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 건 아니다. 음,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언어라는 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음, 거거든요. 계엄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고 네, 네, 제가 계엄에 찬성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화 투사 과거답게 제가 지금 뭐 보수 진영이 있습니다만 계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기를 45년 전으로 돌려놨다. 음, 이건 민주주의 퇴행과 역사적 후퇴다. 음. 야, 그 얼마나 얘기하기 좋은 겁니까? 저도 얘기하는데, 저 정치인도 아닌 사람도 네, 얘기하는데. 네, 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빡 올라올 수 있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런 거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김문수하고 같이 안 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네, 그냥 탈당했으니까 저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음, 또 대선 이후에 당권도 잡고 이래야 되니까 네, 나가긴 나가는데 저렇게 나가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같이 정말 우리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김문수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을 막 비판하고 예.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른바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라방.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방송을 해 왔죠. 그렇죠. 이제 그걸 예. 방송을 넘어서서 이제 어쨌든 유세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별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요청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격하는. 뭐 공격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음,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본인으로서도 이제 자신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겠다. 네네. 저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건 뭐 같은 정당이고 대선 국면이라 하더라도 네. 그것보다는 대선 이후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생각과 그러니까 음. 당위적인 생각과 음. 자기의 소신과 그리고 네. 정치 공학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전 후보가 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방식의 유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선대위에 합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과 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이 탄핵에 강하게 어쨌든 찬성하고 찬성을 계엄에 하고 반대했던 입장적으로는 둘이 같았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선대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모양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 이 행보를 가져가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각자의 이제 생각이 있겠죠. 뭐 다 네. 득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순전히 계산적으로만 따져보면 대차 대조표만 따져보면 나름대로 다 수익과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전 후보는 아예 이 국민의힘을 이대로 갈 수 없다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이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고쳐쓰기 어려운 정당이다 이 정당.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의 음. 표현을 빌려다 쓰면 그래서 고쳐쓰기 아니 힘들다. 고쳐쓰기 어렵다니 사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워낙 좀 그거 유명하지 듣고 않으니까 이제 예. 홍준표 전 시장 얘기가 나와. 저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정당이다 이 정당은. 이렇게 저도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보수가 건강해야 진보도 건강해지거든요. 네, 양날개로 딱 근데 균형 있게 보수가 나야. 너무 미미해지고 아, 이렇게 되면 진보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스스로 자제하고 성찰하고 싶어도 음. 상대가 약해지면 말이죠. 예. 그 인간의 속성이기도 해요. 예. 그 우리 정치가 다 이게 예. 다운된다고요. 예. 그래서 보수 정당이 뭔가 적어도 탄핵에 대해서만은 이 정도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있지만 안 바꾸잖아요 지금. 할수 너무 없어요. 원사이드로 가게 되면 오만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이런 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그래서 얘기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게 자기 정치 향후 정치에 그게 유익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설령 이제 보수층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아하. 너 뭐 당신 정치하느냐, 아, 자기 정치하느냐, 너 뭐 그럼 되냐, 선대위 합류도 안 하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을 왜 모르겠어요.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가야 새롭게 보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새살 돋우는데 새로운 세력을 모으는데 오히려 유익하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아하. 안철수 의원은 반대로 그렇게 해서는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나 한동훈 두 사람 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완전히 반대했어요. 똑같습니다.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게 선명성을 보여줬던 건 상대적으로 한동훈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당일날 바로 그 자리에 계엄 해제 갔잖아요. 하는데 지휘도 본회의장 했고. 들어가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이재명 의원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장면. 정치적인 명분을 확실하게 그때 확실히 한동훈 전 잡았죠. 대표가 지었어요. 그게 오늘 한동훈이 있게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몇 달 안 된 일입니다만. 네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 조금 설명성이 덜하니까 한동훈 후보, 한동훈 의료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안철수는. 그 당내 어쨌든 그 유권자들의 당원들의 그 지지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강성 네. 지지자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스탠스가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아하. 근데 뭐 안철수 의원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건 그거 현재 전쟁이 붙었는데 선대위 합류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리 명분이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명분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오히려 당내에서 비판받을 수준이 더 크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이런데 아예 하지 말든가 유세 현장에 가서 돕는다고 하면서 김문수 현장에는 안 가겠다. 네. 그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내에서. 네네. 저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나 명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당내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국민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네. 자기 정치만 하네. 이런 비판이 오히려 안철수보다 한동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모를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당원 모집 활동을 하고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이제 직접 현장 유세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 비판하고 국민과 만나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뭐 최 교수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권 나아가서 이제 보수 현재 국민의힘을 갈아엎고 새로운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당권의 획득 이런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당내에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현재 행보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 전 대표가 차기 이 대선 이후에 이 당권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권을 의식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역시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거기서 또 부딪힐 거 부딪히겠죠. 김문수 후보가 뭐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사실 불리한 게 사실이니까. 근데 만약에 대선에 이제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이 격하게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론 둘러싸고 책임론 서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이겠죠. 그렇죠. 당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왜 후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냐 이렇게 할 거고. 당신은 그게 이른바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벗어나지 못했던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씌워지기 시작할 거야. 한동훈 전 대표도. 저는 정치인들 말고 제 주위에 이제 뭐 사람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지난 국면인데 네.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강성 우파들이에요. 네. 그냥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전혀 말이 안 통한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아니 그게 그들의 소신이에요. 그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의.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죠. 그 뭐 제가 별 얘기 다 해요. 그건 아니다 어쩌고 얘기해 봐야 계속 얘기하면 쌈나는 거죠. 안 나요. 딴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게 다양성이에요. 그분들은 저를 이해 못하겠죠. 저 사람은 이상해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 좋습니다. 좋은데 한동훈 아마 이제 전 대표가 그거를 극복해야 될 거예요. 당내에서. 그래서 이제 부단하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고 그렇게 해 나가다가 근데 저는 볼 때 국민의힘의 이 DNA가 국민의힘의 주류의 DNA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학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정치공학적인 정치학자시니까 그런 잠깐 드는 게 우리가 보세요. 이 반공놀이라는 거 냉전 이데올로기 이게 대한민국을 너무나 많이 망쳐왔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인정받으면서도 과자가 붙는 이유가 반공놀이를 정권 안보에 이용했거든요. 이른바 냉전 이데올로기. 그러면서 이제 그 관료, 군부, 기업이 이렇게 삼자 동맹, 이런 트리플 얼라이언스라 삼자 동맹을 맺으면서 산업화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게 민주화 세력과 충돌했던 거거든요. 그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애매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민주화의 대표적인 김문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을 하긴 했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 민주화 개념 별로 없다고. 투사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호사 이제 성남시에서 약간 시민운동 개념이었죠. 하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거고. 뛰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반공놀이라는 게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투사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래 보수 진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이에요, 검찰. 그렇죠. 근데 이 보수로 이제 차용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극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전체주의 얘기 나오고 자유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전체주의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를 선포합니다. 이게 12월 3일에 했던 본인의 입으로 한 비상계를 담아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가 극우에 갇혀버렸어요. 보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 보수를 참치하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나온 게 이제 그 한동훈이거든요.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승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수에서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맥을 못 춘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에서 맥을 못 추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이 원래 과거에 민주화 투사였지만 전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분도 이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덕수 예비후보에게 나왔던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구도화에서 쉽지 않다 국민의힘에 그 DNA가 깔려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려 여러 얘기를 장하게 했던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준석도 내쳤었고 한동훈 내쳤고 안철수 내쳤고 근데 안철수 열심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 한동훈도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 대선 이후에 김문수 한동훈의 당권 다툼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안 도와준 책임론 거론할 거고 당연히 한동훈 전 거론하겠죠. 대표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그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안 된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 아니나 아마 그러면서 상당히 격돌을 하지 우리 않을까. 국장님 정확하게 아주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 네. 어쨌든 한동훈, 이준석 이 보수의 큰 틀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보수 전체의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내일 부산 광안리에서 유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로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 대선 이후에 어떻게 김문수 후보와 또 펼쳐질지 등 관련해서 최창렬 교수님 말씀 쭉 들었습니다. 지금 댓글 한번 쭉 보고요.